너희들 중 누구든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 있다면 내 그자의 칼은 받겠다. 조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이번 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네, 박기사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업돼 있습니다. 아, 컨디션이 어땠습니까? 예. 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밤 10시에요. 네, 밤 10시인데. 네, 밤 10시인데 박기사는 아까까지만 해도 완전 피곤해 보이다가 지금 멀쩡해졌네요. 네, 한 20분 전부터 네. 갑자기. 의문의 통화를 하고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소소한 전화통화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기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사실 네. 제가 저녁마다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이게 지치잖아요. 네. 왜냐면은 낮에 계속 저렇게 통화를 해요. 아, 저렇게 통화를 많이 합니까? 예,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계속 통화하기 때문에 아, 돈도 받는다고 하면 뭐 일수다는 거잖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물건을 드린 값을 네. 뭐 받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이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네. 그러니까 계속 흥분 상태로 막 있다 보니까 저녁에 한 6시 좀 넘어가면은 이제 진이 빠지죠. 네. 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은 아주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축구방을 먼저 녹음했는데 네. 초반에 피곤함과 그리고 약간 멍한 기분 때문에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저녁을 안 먹고 있어요. 아,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 네, 그래서 계속 혀가 꼬이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거 막 배부르게 치킨 한 마리를 먹은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해드릴 영화가 군도잖아요. 네. 이 군도를 오늘 다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보고 왔어요. 네, 방금 보고 오셨죠? 네, 본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딱 극장을 나서는데 보통은 저는 영화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났을 때 딱 뒤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앉아있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의 그 감흥이 어땠나, 분위기가 어땠나를 보는데, 오늘 딱 돌아봤더니 제가 중간쯤에 오늘 급해서 중간도 이제 3분의 1 정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이제 나가야겠다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좀 감흥이 큰 영화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거든요. 이게 군도 자체가 액션 활극. 네, 활극. 액션 활극. 네. 기대가 많았던 작품이었죠, 참. 네. 저희가 감독 그 윤종민 감독에 대해서도 기대가 참 많았었고, 네. 배우들 자체도 워낙 감독이 핫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거의 자처해서 온 듯한 네. 유명 배우들이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라인탁이죠, 그런 네. 줄탁인데 어찌됐건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그 승부할 수 있는 그 캐스팅에 그런 걸 라인 타기로 폄훼하냐? 나? 예술론일 수도 있지. 야, 존경하는 감독이 따라가는 게. 그래? 라인 타기라니. 아니 너무 젊고 창창하니까 앞이 잘 보이면은 그 캐스팅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 진짜 일부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세상 깨닫네요. 제가.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이런 감독들이 영화를 연출을 하면은, 뭐,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이번에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영화를 쫙 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인데, 그렇죠. 네, 샤이아 라보프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배우들이 왔었는데, 그것도 좀 줄대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요즘에 정말 핫한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조연급 중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마동석 씨랑, 또 그, 코세훈 배우 누구지? 조진웅 씨. 조진웅 씨도 있고, 네. 또 거의 뭐, 김성균 씨. 김성규 씨랑 김혜숙 씨는 맞네. 거의 뭐 까메오급에. 진짜 작은 배역인데. 네, 진짜 작은 배역인데도 그렇게 막 열연을 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라인 타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 모르는 배우 쓸 법한 역할도 그럼요. 다 A급 배우들을 꽂아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성규 씨 보면서. 김성균 씨는 도대체 왜 거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엑스트라 1 역할 아니야 사실? 원래는 김성균 씨는 네. 거의 그 초반에 그 군도 패거리들이랑 같이 나와도 네. 괜찮을 만한 요즘의 인지도와 그런 충분히 그런 걸 받고 있는데 연기자로서 갑자기 뭐 까메오 비슷하게. 거의 배역 이름으로 따지면 농민 1이죠. 그럼요. 네, 농민 1. 칼찌른 1. 네, 칼찌르는 1. 거의 그런 비슷한. 역할도 맡고 캐스팅에 있어서 다른 영화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윤종민 감독이
확실히 핫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희 방송이 앞에 음악이 안 나갑니다. 네. 네, 지금 음악이 안 나가는 이유가 저희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참사 때부터 안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아, 이 새끼들 존나 재미없게 방송을 한다. 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준비 없이 네. 정말 그냥 노래도 한 개 안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편집도 느낄 뭐 수 별로 없고 네. 그냥 바로 생으로 노력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음원으로 쓰던 곡이 좀 밝고 상큼한 곡이었습니다. 발랄하고. 그럼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또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런 음악을 쓸 수는 없겠다. 좀 숙연한 분위기로 어느 정도 애도하는 분위기로 가자. 우리도 그런 거에 좀 아픔을 공감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악을 안 넣은 건데 지금 국회 이 새끼들이 지금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좀 한 2달 정도, 네. 길면 2달 정도. 왜냐면은 세월호 그 네. 실종자들이 다 찾아지면은 네, 장례 절차도 이제 국가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음악을 넣자 다시 네.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었는데 이거는 뭐 100일이지만 4개월째가 다 돼가는데 저희가 지금 음악 넣은 지도 한 100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막 단식 투쟁하고 국회 앞에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데도 이 특별법 하나 제정을 못하고 있고 실종자는 아직도 10명을 못 찾고 있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네, 저희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음악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네. 저희가 방송을 오늘이 25일인데 네, 어제도 100일을 맞이해서 네, 세월호 촛불참사 100일차였죠. 그 광화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촛불 집회 같이 그렇게 나와 주셨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또 음악을 넣기가 또 애매해서 한동안은 저희도 몇 회 정도는 더 네, 음악을 한번 안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법 제정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들으시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막 하는 방송이다 뭐 이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막 하는 방송이 아닌 거라고는 또 말을 좀 못 드리긴 하겠는데 그쵸. 네, 저희가 근데 막 하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방송을 하지만 그렇죠. 막 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럼요. 정성 들여서 네. 한 땀 한 땀 이게 겉을 제대로 핥아드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은 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진짜 편견입니다. 네.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 분위기에 맞게 네.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그건 정말 편견인 게 트랜스포머 음악 엄청 들어가요. 그럼요. 이번에 트랜스포머 보신 분들 그 음악 엄청 들어갑니다. 그게 정성 있게 만들어진 영화입니까 어디? 그럼요. 대충 카메라만 있으면 찍는 거지. CG 기술만 있으면. 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네.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도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군도였습니다. 네, 군도였죠. 군도 뒤에 붙는 게 밀란의 시대. 밀란의 시대죠. 네, 군도 밀란의 시대를 보고 왔고요. 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그 소제목이 뭐였죠?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 시대. 그렇죠. 네. 맞아. 이거는 군도 밀란의 시대네요. 네, 이 감독이 자꾸 뒷제목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종민 감독이. 네, 윤종민 감독이 하정우 씨랑 동갑인가? 아니 선배 거예요, 하정우 씨가. 하정우 씨가 선배, 네. 윤종민 씨가 그러면 진짜 어리구나. 아마 중앙대일 텐데 정확하진 않고. 진짜 어리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박 기사가 한번 설명 들어가 보죠. 네, 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킬빌 느낌이 비슷한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네. 보기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도적대죠, 도적대. 네. 도적대들이 탄간오리들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화가 4화까지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5화 아니었어요? 5화였나? 5화에 애들 처단하잖아요. 그래요? 기관총 들고 가가지고. 어쨌든 5회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1회는 누구 네. 이렇게 그 주제가 조금씩 네. 줄거리가 나눠져 있으면서 마치 그 동화책 같은 거 넘길 때 네. 책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 시놉시스라고 하나요? 네. 읽어주는 거 말씀해 드릴게요. 양반과 탄간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
힘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적대인 군도, 지리산 추설이 있었다. 한편 소나 돼지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던 천안 백정 돌무치는 죽어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뒤 군도에 합류하여 지리산 추설의 신거성 도치로 거듭난다. 반대쪽에선 나주 대부호의 서자로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유는 극악한 수법으로 양민들을 수탈, 삼남지방 최고의 대후보로 성장하고 있다. 망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백성이 주인인 새 세상을 향해 도치를 필두로 한 군도는 백성의 적, 조윤과 한판 승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도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기억나는 게, 첫 번째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깡따구죠, 깡따구. 깡따구, 맞아. 목에 칼을 겨눠도 그 깡따구가 있어야 한다. 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출난 무언가가. 그렇죠. 특출난 무언가가. 그리고 하정우 씨가 스카웃되는 과정이 특출난 무언가가 진짜 돋보이죠. 네, 그 중간에 바지가 벗겨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경영 씨가 네. 엄청나게 놀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였길래? 네, 갑자기 그 막대기를 들고 네. 엄청나게 놀랐던 장면이 네. 있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 색드립이 그런 게 한 번 더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광군 털 때 도치도 칼로 광군의 그 바지 벗기잖아요. 아, 예. 그 다음에 막 엄청 비웃죠. 그쵸. 네. 뭐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남성분들 하정우 씨한테 분노를 느끼거나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미난 유머들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곳에 흐트러져 있죠. 네. 초반부터 끝까지 막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머 코드는. 네, 확실히 이게 액션 활극이라는 게 활극하면 일단 뛰어노는 장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진지한 장르가 결코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정말은- 끝까지 한번 놀아보고 같이 즐겨보자 이런 장르가 활극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정체성에 충실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냥 오락 영화, 네. 오락 영화죠.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저번에 30회 때 네, 그 산타바바라 방송하셨잖아요. 네, 그 좀 문기사 목소리가 어떻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되게 좋았는데 문자 보셨어요? 무슨 문자요?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저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네. 좀 짧게 하라고? 네. 할 얘기 없으면 짧게 하세요. 첫 게스트인데 좀 길게 해야 하잖아. 아니 산타바바라 같은 영화는 짧게 해도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되지 않나.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55분 하셨네요 또. 근데 그 방송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관계사와 함께한 방송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나온 방송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박기사. 그럼 이 영화 박기사한테는 어땠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제가 어제 봤잖아요. 어제. 네. 개봉하고 다음날 봤는데 저녁에 봤거든요. 저녁에. 네. 저녁에 봤는데 낮에 그 저번에 한번 평창 휴게소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평창 휴게소 사장님이 너 군도 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저 나중에 보러 갑니다. 네, 자기는 지금 보러 왔다는 거예요. 네. 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저번에 그분이 저희랑 같이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네, 노아 한번 봤었죠. 보다가 중간에 선글라스 끼시면서 네. 푹 주무셨잖아요. 숙면을 취하셨죠, 그때.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영화 자체가. 예, 이거를 재밌다고 해야 될지 재미없다고 해야 될지 그게 참 애매한. 박기사는 어땠어요? 그 말을 좀 이해하겠어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이거를 되게 재밌다고 나중에 뭐 말씀드리는데 추천 비추천하기가 네. 정말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 나서. 네. 저 역시 좀 비슷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지 그리고 만들 때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종빈 감독 자체가 그동안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이제 졸업작품이었죠. 데뷔작인 그 용서받지 못한 자. 네, 그 영화로 진짜 남자들한테는 그 군대 딱 그런 부분들 다른 감독들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럼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제대로 포착해낸 그런 연출작이었고 그 다음이 아마 비스티보이즈였을 거예요. 네. 윤대상 씨랑 윤진서 씨 나왔던 거기에도 하정우 씨 나오죠. 네. 마동석 씨가 진짜 그 포주 비슷한 느낌으로 맞아요. 멋있게 나오고 멋있진 않지 그런 게.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전 그 영화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분명히 이게 되게 좀 찡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었고, 그 안에 연기도 좋았고, 뭐 연출력도 좋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영화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렇죠. 그래서 빵 터졌죠. 네, 거기서 정말 이제 흥행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갖춰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드디어 진짜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을 기용을 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야외로 나가서 훨씬 큰 곳에서 이야기를 펼쳐놨는데, 저는 이제까지의 윤종빈 감독과 지금 이 작품에서의 윤종빈 감독은 확실히 한 구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작품들이 좀 제한적인 배경에서, 예를 들면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부산이었잖아요. 배경이. 그렇죠. 부산이고 그 부산 내에서도 그렇게 큰 물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부산 내의 조폭, 그리고 부산 내의 정치권하고 선을 다 어떻게든 닿아보려는 한 명의 그 욕망으로 가득 찬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이번 활극은 나주 전체, 그냥 나주에서 가장 큰 세력과 가장 그 밑바닥까지 있는 세력과 가장 화전대의 그런 사람들이 한바탕 그냥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제한도 없고 제약도 없고, 무대를 딱 설정한 이후로 그 무대를 전부 다 써버리는 정말 최고의 극을 펼친 거죠. 지리산까지 썼죠, 지리산. 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윤종빈 감독이 이런 걸 다룰 만한 깜냥이 되는 감독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리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영화가 액션 활극으로서 즐거운 영화였다, 그냥 재밌게 보고 나오기엔 나쁘진 영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칠 만한 영화인가? 과연 쓴 비용이나, 그리고 쓴 배우들이나, 그런 기대감이나, 또 다른 설정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에서 멈춰도 되는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감독들이, 유명 감독들이, 좀 이렇게 이름값이 많이 높아지고, 명성이 많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약간 활극 같은 거를 네. 되게 찍고 싶어 하나 봐요. 김지훈 감독이 찍었었고, 김지훈 감독도 그렇고, 예전에 최동원 감독도 전우치를 찍으면서 약간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편하게 그냥 노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하면서 전우치 뭐 제작 발표인가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젊다고 하긴 그렇구나. 좀 이렇게 차세대 한국 영화를 끌어가는 대표 감독님들이 네. 이름이 좀 높아가고 하면은 할수록 활극 이렇게 그냥 아예 풀어놓고 노는 이런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감독님들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영화를 작품으로서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화를 어느 정도는 상품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활극을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김지훈 감독이나 최동훈 감독은 활극에 좀 더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스타일, 이런 두 가지 부류에 어느 쪽이 더 낫다, 어느 쪽이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분명히 진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찍었을 때 수준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측면에서는 아직 분명히 윤종빈 감독이 아직 영화를 그렇게 많이 찍은 감독도 아니고 가능성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너무 기대했으니까요. 사실 맞죠.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중에 하나였는데. 네, 뭐 포스터 한 개만 나왔는데도 네.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 정도니까 굉장한 기대작이었고, 또 마침 뭐 이틀 100시간 만에 네. 100시간이 아니지 뭐 50시간 만에 뭐 100만 관객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흥행이 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가속화되는 영화들이 있고, 반면에 조금씩 줄어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초반 첫 주에 반짝하고 많이 줄어드는. 제 생각에 이건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과연 입소문을 타서 쭉쭉 나갈 영화인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원래 별점 같은 거 잘 안 살펴보는데 네. 네이버 별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가 관객 평점은 6점대예요, 별점이. 근데 전문가 평점이 7점대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을 보면 관객 평점 막 8점, 9점대인데 전문가 평점 5점대인 게 허다해요. 근데 이 영화가 전문가 평점 7점대 거의 없거든요, 영화들 중에. 전문가 평점이 7점대입니다. 관객 평점이 6점대인 영화. 아니, 이동진 그 평론가? 네. 그분도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는 어플에서 7점 줬잖아요, 그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관객들이, 그러니까 전문가 평점이 높고 관객 평점이 낮은 영화, 저는 좀 이런 영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에서 배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영관 엄청나게 잡고 있고, 그리고 배우들을 그래서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과연 평론가들이 정말 이렇게 느껴서 했는가, 아니면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나, 좀 후하게 봐주기 분위기가 있나, 좀 궁금하고요. 전 이 영화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만족을 갖고 보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어떤 점에서 의미 있게 봤고, 또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봤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개봉하잖아요. 화제작들. 네. 다음 주가 이제 명량. 네, 가디언즈도 같이 개봉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가 해적.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해무. 네.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배급사들의 싸움도 진짜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쇼박스고요. 네. 명량이 롯데인가? 아, 그렇습니까? 롯데인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해적이 CJ인가? 아무튼 둘이 바뀌었는지 아무튼 모르겠고, 아무튼 해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뉴에서 하는 거고, 배급사들의 싸움. 네. 좀 볼만할 것 같아요. 3강에 지금 중소배급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뉴 아닙니까? 이제는 중소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이제 중대가 됐나? 네. 많이 합병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쵸. 많이 커졌으니까. 중대 규모의 배급사. 네. 좀 4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급을 담당하는 회사 중에서는 네. 전부 다 탑이죠. 어떻게 보면 뉴가 분데스리가예요, 지금. 그럼요. 치고 올라오는. 네, 그렇죠. 지금 한참. 네, 핫하죠. 스타리그. 계속해서, 흥행작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제 생각에 롯데가 세리아가 아닌가. 네. 롯데가 해적자 맞나? 명량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영화를 저는 처음 보면서 일단 음악이 저는 제일 강하게 다가왔어요. 네. 이 음악 서부 영화다. 서부극 중에서도 좀 스파게티 웨스턴? 옛날에 놈놈놈으로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죠. 네네. 그때 옛날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세르지오 레모네 감독하고 같이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원래 서부극이 미국에서 발달한 장르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후에 이탈리아에서 서부극을 찍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도 황무지 있고 막 비슷한 분위기가 나니까 배경을 미국인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찍는데 좀 싼 값에 노동자들도 싸고 하니까 이제 배우 동원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촬영진도 그렇고 이탈리아가 원래 기술력도 있고 해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찍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혹은 마카로니 웨스턴 이렇게 부르는데 김지훈 감독이 약간 스파게티 웨스턴의 그 놈놈놈 희대의 명작이었죠.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으로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의 분위기를 좀 따오고 설정을 따오면서 약간 김치 웨스턴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개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에 이어서 이 영화가 역시 김치 웨스턴의 다음 주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의 특징이 원래 미국의 웨스턴물은 미국의 서부극은 정치적인 색깔이 되게 강했어요. 미국의 그 백인들, 앵글로색스족 백인들이 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원주민들 사냥하는 이야기, 아파치 뭐 이런 사람들 사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막 공격적인 악당으로 나오고 이들을 어떻게 토벌하는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서부극이었다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리는 장르들은 그런 거로부터 되게 자유롭고 오히려 보안관과 이런 사람들이 되게 폭압적이고 부패해 있고 되게 못난 사람들이고 무법자들이 오히려 더 매력있는 캐릭터로 그려지면서 그 속에서 약간 새로운 정치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로부터 벗어나서 한판 놀아보자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부각되는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그 활극 자체의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점에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영화 뭐 그런 빰빰빠바밤 이런 거 딴 얘기구나. 그 뭐야 빰빰빠바밤 빰빠바밤 캐리비안 에이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서부 활극의 음악, 네. 이런 음악을 쓰는 게 딱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악 말고도 이 시나리오적으로 봤어도 서사 자체가 약간 복수극이잖아요. 그렇죠. 복수죠. 네, 복수잖아요. 그 조윤한테 당한 그 하정우가 가족들을 잃고 분노해서 조윤을 괴롭히는 거고 계속된 복수극입니다. 이 복수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2년 만에 강해져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잃었어. 어떤 악당에 의해서.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나를 단련해서 강해진 다음에 그 원흉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이야기. 딱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킬빌. 킬빌이 그랬나? 킬빌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킬빌이 복수. 맞네. 걔를 쫓아가네. 빌을 쫓아가서 죽이는 내용이네. 그렇죠. 킬빌. 예. 저는 킬빌보다는 기존의 영웅물 있잖아요. 그 무협지들. 무협지에서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 가족들이 다 멸문제를 당하고 우연치 않은 계기로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현을 만나요. 기현을 만나서 거기서 엄청나게 무술을 배우죠. 무공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복수를 해요. 고수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상대는 악당이고 집안도 좋고. 근데 꼭 그런 악당들한테 결함이 있어. 뭔가 태생적인 결함이 있어서 뭔가 아픈 거지. 이런 이야기들. 저는 되게 무협적인 이야기도 많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 내내 보는데 이게 되게 윤종빈 감독이 뭔가 놀아보자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빌려왔구나, 소스를. 막 무협지에서도 빌려오고 막 그런 스파게티 웨스턴에서도 빌려오고, 그리고 막 하정우가 그 기관총 손으로 돌리면서 들어오는 기관총, 이거는 딱 스파게티 웨스턴이나 정통 서부거 끝물에서도 나오는 그 옛날 나오는 그 기관총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정도 막 딱 이게 어디서 빌려온 거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교수형 하는 데 있잖아요. 교수형을 할 때 극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기관총으로 다 쏘아 죽이는데 거기서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밀란이 일어난다. 이것도 옛날 서부극이나 이런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쓰겠다는, 대놓고 쓰고 그냥 뭐 어디서 빌려오면 어때,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 나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봤던 좋은 재밌는 영화들에서 이런 장면들을 끌어다가 한국식으로 변주해서 노는데, 배경이 나주잖아요, 나주. 네. 그러니까 나주 웨스턴이죠, 나주 웨스턴. 내가 나주 웨스턴을 찍어보는데 같이 한번 즐겨보자.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 원래 스파게티 웨스턴도 새로운 장르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화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기사는 이 영화 어땠어요? 확실히 한 2시간, 3시간 전에 보고 와서 네.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 많이 남아있죠. 그 기관총 돌릴 때 저 감각이 짠에 찡했습니다. 이게 영화가 활극이고 네. 그냥 신나게 풀어놓은 그런 액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 곳곳에 유머들도 참 많았어요.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유머는 나중에 마동석 씨랑 네. 싸우는 장면이 있죠. 하정우랑? 돌무치랑. 네. 네네. 거기서 이제 어린 놈의 새끼가 하는데 내가 20살이야. 그러니까 22살이야. 마동석이 어린 놈의 새끼 내가 22살이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유머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유머는 처음에 이제 하정우 보고 18살이라고 그 얘기 듣고 조선 사람들이 원래 빨리 늙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힘드니까. 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니까 맨날 밖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런 드립을 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고, 전 그 앞에 오히려 그 조윤의 동생이 태어나는 그 비화가 있습니다. 조윤이 원래 서자지 않습니까? 기생한테 난 아들인데 이 딸만 넷이니까 그 집안의 아들로 들어가요. 근데 이 어머니의 그 본처의 그 집념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네. 그거에 대한 비화가 나오는데 전 그 장면이, 그 어머니 캐릭터가 정말 강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낳기 위한 그 최씨 부인이라고 했나? 그쵸. 조씨 부인의 그 집념 엄청났다. 근데 참 그런 거 유머 중간중간에 잘 넣으면서 네. 그런 거는 뭐 괜찮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감독이라서 까기도 그런 게 네. 애매한 게, 그 나이 치고는 너무 큰 대작을 맡기도 했고,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너무 큰 대작을 맡기도 했고, 영화도 너무 많이 찍은 감독은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큰 감독으로 되기 위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받은 느낌은 딱 최동원 감독이 전우치 만든 거 보고 봤을 때 비슷해요. 네, 그 정도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모그래피에서 보면은 좀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나이 때 이런 영화 찍는 감독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캐스팅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이 네. 달라들진 않죠. 네. 뭐 감독, 이 나이 때 감독을 보고. 그리고 배우들이 달라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배급사가 좋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감독도 흔치 않고.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 찍고 싶다고 해서 돈 대주겠습니까? 그럼요. 잘 안 해주죠. 네. 그런 점에서 좋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개인적으로 실망한 게 내가 윤종빈이란 감독 자체에만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영화 제목 자체가 군도, 빌란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 제목에서 느껴질 때 액션 활극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진지한 사극 느낌도 조금 있어요. 좀 대하 드라마의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규모가 크고 블록버스터지만 가벼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가볍기만 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끔 하거든요. 적어도 밀란의 시대라는 제목 자체가.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과연 밀란의 시대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영화였는가 하면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놀아보자라는 영화인데 밀란의 시대라고 한다면 결국은 백성들의 그런 아픔, 억울함, 억눌리는 그런 과정 뭔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캐릭터나 아니면 액션 그 자체에 치중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뭐 그쵸. 예를 들면은 그 군도 애들이 들어가는 그 골이 있잖아요. 그 무슨 절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요. 네, 그쵸, 지리산에. 네. 그 안에서의 삶이 거의 안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 두 명이 그 윤지혜 씨인가? 네. 그 여자 보고 이제 젖 작다고. 놀리는 거. 네, 그렇고 막 이제 젖 먹여보라고 애한테 젖을 안 주니까 우는 거라고. 그렇게 드립치는 장면만 2번 나오고 정말 이 마을 속에서 애들은 어떻게 놀고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단편적으로밖에 보여주질 않아요. 대사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영화가 초점을 살짝 너무 활극에만 맞추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캐릭터를 너무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레이션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내레이션 초반에 많이 쓰죠. 예. 그 캐릭터만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2시간이 훌쩍 넘는 네. 런닝타임이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내용을 담았으면은 이게 진짜 한 3시간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영화가 집중을 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저는 생각을 해야 했다고 봐요. 이 영화가 정말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활극으로 가겠다 나는 진지하게 안 가겠다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어디서 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의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첫 장을 넘기고 서론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1장 나오고 2장 나오고 3장, 4장, 5장을 거쳐서 마지막 장을 덮게 되는 한편의 동화책 같은 거고 혹은 만화책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나레이션, 여성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캐릭터를.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너무나 전형적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애는 똑똑한 애, 어떤 애는 힘센 놈, 뭐 날쌘 놈, 무식한 놈, 활 잘 쏘는 놈, 그 다음에 뭐 쌍칼 쓰는 놈, 뭐 이렇게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요. 어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네. 뭐 요즘 한국 영화에 활 안 쏘는 애 어디 있습니까? 네? 최정방기 활에도 활 쏘고, 그쵸. 그 다음 영린에서도 활 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활 쏘고, 이제 명량 조만간 나오는데 명량에서도 분명히 활 쏴요. 옛날에 무사에서도 안성기가 활을 쐈고, 활 쏘는 캐릭터는 언제나 등장하는 거고, 똑똑한 캐릭터도 언제나 등장하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뻔한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저는 활극이었다면, 이 영화가 활극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집중해야 될 것이 분명히 캐릭터와 임팩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못 봤던 캐릭터, 정말 신선한 캐릭터, 그리고 정말 강렬한 캐릭터를 한 명을 넣었어야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저는 이제 하정우 씨가 기관총 돌리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였다고 보는데, 그런 클라이막스에서는 임팩트가 기존에 그런 비슷한 장면을 썼던 서부 영화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그러니까 기관총 돌릴 때 결국은 이 억눌리고 했던 이런 반란 일으키는 무리들이 정말 그 속에 억눌린 걸 다 풀어내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이 장면에서 관객들도 마음이 뻥 뚫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립에서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럴 거라면 앞에 캐릭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한 10분만 할애했어도 제 생각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웠다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악역이 너무 세요. 간단하죠. 악역이 강동원이 너무 세다? 너무 세요. 네. 너무 일당백이에요, 진짜. 네, 그렇죠. 영웅물에 나올 만한 일당백인데, 아군들의 캐릭터들을 다 한 명씩 죽여가는 모습이 진짜 살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마지막에 머리 끊어졌을 때 봤어요? 상투 필렸을 때? 그때 같이 영화 보는데 주위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약간 구미호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네, 맞아요. 귀신 같이. 네. 중간에 하정우가 이제 정육점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네 간 내가 빼서 씹어 먹겠다 하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구미호인데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쁘고 머리 쫙 풀어치고 엘라스틴 하나 봐. 그러니까요.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 건데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네. 악역이 너무 셌습니다, 진짜.
근데 나는 거기도 좀 너무 전형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게 영화 캐릭터도 전형적이고 서사도 전형적이잖아요. 무협 서사에다가 음악은 웨스턴인데 하는 짓도 웨스턴이야. 중간에 오마주도 많이 하고. 근데 캐릭터도 다 전형적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도 한국 드라마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칼을 맞는. 그 장면이 결국은 이렇게 강렬한 캐릭터를 이렇게 죽이나 싶고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에서. 뭐 족하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강함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그 이성민 씨 죽을 때. 그쵸. 예, 정말 이 계략으로 결국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계략이 틀어지게 되면서 그것도 전형적이다. 야. 화를 한 명이 딱 흥분해서 먼저 나가오니까 실패하는 이런 거 매국해 있다가 이런 것도 전형적이고 이 영화는 진짜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나온 모든 영화의 짜깁기의 딱 그런 실체입니다. 짜깁기의 결정판. 이 짜깁기가 나쁘다는 뜻만은 아니고 그냥 모든 영화를 잘 짜깁기 해서 한 편의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쵸. 철저히 오락성에 집중해서. 그것도 능력이죠? 네, 능력이죠. 분명히 능력이고 아쉬웠던 거는 그 짜깁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짜깁기를 잘했는데 더 나아가지 못했다의 아쉬움을 두는 거니까. 네. 제가 삼류 감독이라면 짜깁기를 못했다라고 비난을 하면 그 삼류한테 하는 말이고 짜깁기를 잘했는데 얘는 여기서 멈추긴 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영화의 CG 같은 게 좀 티나더라고요. CG요? 예, 그러니까 교수형 당할 때 그 이경영 씨 얼굴 같은 거 그리고 뭐 애 태어날 때 그래요, 맞아요. 이 CG가 약간 좀 너무 CG지 않나. 굳이 그러면 이런 CG라면 좀 안 보여주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탯줄 나오고. 네. 맞아요. 너무 CG가 뭐라고 하지? 포토샵으로 위에 화면 떠가는 것처럼 다른 화면이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애기 장면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제가 얼마 전에 혹성탈출 보고 왔는데 바로 이런 CG를 보니까 혹성탈출의 CG는 기가 막혔죠. 네, 혹성탈출에도 똑같이 애가 태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아이를 똑같이 하죠. 그 영화 보고 여기서도 똑같이 애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똑같이 안아요. 헐리우드와 네. 아직 충무로의 차이죠. 네, 그 차이를 너무 격차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거라면 기술적으로 안 보여줘도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또 어느 역할을 맡든지 네. 잘 어울리는 하정우 씨를 또 만날 수 있죠. 하정우 씨 캐릭터 어땠어요? 하정우 씨의 캐릭터의 가장 큰 포스는 중간에 이제 도적들이 네. 그 관료인 척 죽은 척 하다가 눈밭에서 일어나갖고 네.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하정우 씨의 포스는 엄청났습니다. 그 외투 쫙 벗어 젖히고 예. 이게 거의 예고편에 나올 법한 네. 그런 멋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장면도 사실 웨스턴물에 많이 나와요. 쫙 일렬로 서가지고 쫙그 약간 느와르 느낌도 나고 그쵸. 웨스턴 네. 느낌을 섞은 거예요. 스파게티 웨스턴이랑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장면을 가운데서 하정우 씨의 포스로 하니까 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예. 딱 그림 나온다 이런 느낌. 빠방머리도 잘 어울리고요. 예.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양 축 아닙니까? 강동원 씨의 축과 하정우 씨의 축인데 이 두 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전형적임에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느낌 없이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원 씨가 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강동원 씨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막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 그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연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전우치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그 생각도 해봤고요. 사실 조금 흡사했죠. 강동원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에 저는 좀 한계라고 할 만한 지점도 몇 개 있었고, 특히 그 아버지랑의 대결 있잖아요. 송영창 씨였나요, 아버지가? 네. 그 둘의 대립관계나 그런 곳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물론 캐릭터가 설정이 별로 안 됐어요, 그쪽이. 그래서 강동원 캐릭터를 너무 강동원 개인의 그 느낌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고, 영화적으로 조성해주지 않는 부분이 많긴 했는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 연기에서 좀 폭발해야 되는 부분에 폭발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칼을 겨누는 장면이 있어요. 네. 강동원 씨한테.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사실 강동원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사실 서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아버지한테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고, 옛날에 어릴 때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좋은 형이 될 수도 있었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신창원. 네, 그쵸. 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잘못돼서 계속 삐뚤게 나가는 그런 부분의 캐릭터를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삐뚤게 나가고 할 때 마지막 그런 모든 자신의 쌓인 억압과 분노를 한 번에 포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그 장면 에서의 좀 연기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단계 더 폭발했어야 한다.
좀 이렇게 보고요. 그 장면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쵸. 그게 원래는 정말 영화에서 네. 클라이막스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양쪽의 클라이막스였죠. 강동원의 클라이막스는 거기였고 하정우의 클라이막스는 기관총 돌리는 거. 그쵸.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강동원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기생집에서 태어나서 계속 아들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하다가 결국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 집에서 입양을 한 거 아닙니까? 입양이 아니라 데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데려오고 나니까 다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찬밥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굴러가죠. 근데 이 캐릭터가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보여주는 거 말고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안 해줘요,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그 하정우, 백정이던 그 하정우를 네. 데려다가 그 돌무치한테 누구를 죽여라라고 임무를 주죠. 근데 그 임무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그 배우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엎드려서 자기를 몸종. 네, 몸종이 정말 쫄아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막 벌벌 기죠. 네. 그때 그 강동원 씨의 그 조윤의 캐릭터가 그렇게 잔악한 인물이라는 설정이 거의 안 나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 한 장면으로. 근데 과연 이거 한 장면으로 이 캐릭터를 설명해 주기에는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표현을 그 정도로 과연 할 수 있나? 눈빛과 그런 웃음과 그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이후에 이 조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좀 더 필요했다. 왜냐면 영화를 캐릭터가 끌고 가는데 그게 캐릭터가 힘을 받으려면 그 전에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캐릭터를 가지고 놀기 이전에, 활극은 캐릭터를 가지고 노는 영화인데 캐릭터를 가지고 놀기 이전에 그 캐릭터를 잘 만들어놔야 놀 때 힘을 받는 건데 캐릭터를 그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팍팍 부서지니까 너무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필연적으로. 저는 좀 달랐던 게 네. 그 강동원 씨 어린 시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 이제 분노에 이제 계속 쌓이죠.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그 돌인가? 네, 그걸 이렇게 때리죠. 때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동생을 이제 죽이려는 장면, 뭐 이런 것만 봐도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잔인한, 네. 좀 이렇게 분노에 항상 차 있는, 그래서 그 몸종이 벌벌 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장면에 대한 차이는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장면 배치를 박기자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제가 그냥 아쉬웠던 장면 하나를 들자면, 그래도 저는 한 장면을 만약에 삽입을 한다면 그 정만호 씨였던 것 같아요, 그 배우. 정만호. 네. 그 정만호 씨랑 그 몸종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몸종이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몸종과의 같은 임무를 하나 수행을 하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성인인 정만호와 함께 수행을 해서 정만호가 이 사람의 잔인함에 치를 떨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한 장면쯤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영화가 영린하고 좀 느낌이 좀 겹치는 장면이 사실 한 장면 있었어요. 그 후반부부터 미장센에 좀 느낌을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벚꽃이 막 날리더라고. 예.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정말 많죠. 멋있는 액션을 만들려고 하는. 네. 그 멋부리는 느낌이 너무 들면서 이게 꽃잎이 너무 날려요. 그게 강동원 뒤로 날리니까 이게 너무 비주얼에 치중하는 느낌이 막 들면서 마치 정조가 하얀 옷 빼입고 그 큰 활 당길 때 큰 창문 밖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미장센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영린이랑 비교하지 말자. 이게 더 나았어요? 영린이 나았어요? 저는 이게 더 낫어요. 그래요? 예, 영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등비등했습니다, 사실. 네, 비등비등했고, 처음부터 놀아보자는 활극이니만큼 박 기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더 새롭다거나 더 깊어지기는 쉬운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임팩트가 더 강해질 수는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장면에서 아쉬움을 제기하는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새롭거나 깊어지는 걸 다시 시도해보아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처럼 장 넘기기식의 그런 전개 자체가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장면의 단점이 저는 오히려 더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길다라고 해서 조금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책장 넘기는 것도 장마다의 특색이 화려하게 안 사니까, 예를 들면 색감을 다르게 줬다거나, 한 장은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 이걸 강하게 줬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완전히 다르게 썼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면 좀 시각적으로나 그 청각적으로 와닿는 게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장만 나눈 거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그것도 좀 아쉬웠고, 좀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았던 배우, 나빴던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저는 사실 멋있는 게 그 조진웅 씨가 참 멋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주연을 맡았던 하정우 씨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무 캐릭터나 입혀놔도 정말 잘 어울려요. 조진웅이 멋있게 나오나? 멋있던데 나는.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마동석 죽고 나니까 들이대잖아. 아이 그게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아니야? 선비야 선비. 아니, 난 조진웅 씨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캐릭터 설명해줄 때 과거 시험 낙방하고 울면서 오잖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와, 나 그거 이해되더라. 그 감정 이해돼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렬했고, 조진웅 씨가 그런 연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연기. 네, 그렇죠. 네, 폭풍 억울함. 요번에 그 끝까지 간다. 네. 거기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나왔다고 하는데 봤어요? 못 봤죠. 네, 저도 못 봤어요. 이게 너무 바빠서 볼 수가 없어요, 딴 영화. 네, 그렇죠. 조진웅 씨가 그 몸도 크잖아요. 그 큰 몸을 가진 남자가 정말 억울해서 울 때 어떤 느낌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네. 하정우 씨가 어떤 면에서 좋았어요? 저는 그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실 하정우 씨가 다작 배우예요. 네, 많이 대작이죠. 정말 다작 배우인데 주연치고는 진짜 다작 배우거든요. 네. 조연은 다작을 할 수 있죠. 뭐 오달수 씨나 뭐 많이 나오는데 주연이 다작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배우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진짜 다작 배우예요. 다작 배우면서도 그 캐릭터가 다 어울려요. 웬만하면. 근데 이 여기서 이거 백정. 네. 백정의 모습도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욕이냐, 그거? 아니지. 이거는 배우로서 칭찬이지. 배우로서 칭찬이죠. 왜냐면은 뭐 아나운서 역할 할 때도 잘 어울렸으니까. 맞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누가 믿겠습니까? 아나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백정 역할을 했는데 둘 다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정말 하정우라는 배우는 충분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김용건의 아들이 아니라 네. 김용건이 하정우의 아빠가 돼버렸죠. 네, 그렇게 된 지는 한 3년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좀 멋진 하루 이후로 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좋았던 배우가, 전 사실 배우들이 확연히 누가 좋았다라고 뽑기에는 좀 비등비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개 중에 낫긴 했는데, 전 그래도 조연 중에서 하정우 씨보다 더 임팩트가 강했던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이성민 씨요? 아니요. 그 조윤으로 나오죠, 극 중에. 조윤 씨의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그 얼음물 맞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한 집념과 네. 그 조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표정. 너무 강렬했다고 생각해요. 이 활극의 정체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조연 배우가 아니었나. 예를 들면 김혜숙 씨가 했다면 정극에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김혜숙 씨는? 네. 근데 이 조윤의 어머니 이름 모르겠는데 그 배우는 이 액션 활극 웃겨보자는 그 활극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는 그 짧은 출연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배우를 저는 좋은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보죠. 몹쓸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나마 약간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 좀 실망했던 게 이제 강동원 씨. 네. 예. 주연 2명이 베스트 워스트네요. 예, 저는 강동원 씨를 뽑은 게 그게 너무 전체 모습이 계속 머리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 색다른 악역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냥 전우치가 악역된 듯한 느낌만 받았기 때문에 네. 전우치가 거기서 김윤석 씨한테 갇혀가지고 좀 얻어맞은 다음에 통통 튀는 걸 다 잊어버린 그런 느낌의 악역. 그쵸. 그런 느낌이고, 저는 사실 강동원 씨의 연기도 조금 부족했다고는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워스트까지 꼽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강동원 씨 캐릭터에 가장 많이 의존해서 가기 때문에. 네. 제 경우의 워스트는 그 강동원 씨의 아버지 연기를 한 송영창 씨입니다. 송영창 씨. 네. 물론 캐릭터가 좀 비중이 좀 적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한 방에 급노쇠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가면은 강동원의 캐릭터도 같이 못 사는데 하는 걱정도 들고 조금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워스트로 송영창 씨를 꼽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 추천비 추천 시간으로 가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말입니다. 그냥 보말? 오락 영화 좋아하시면 보고 뭐 너무 기대를 하고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보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딱 그 정도 영화였습니까? 네, 저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말입니다. 보말이고요. 이 영화가 기본적인 평은 아까 다 했으니까 이 보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임팩트가 아쉬웠다는 점을 결국 들 수밖에 없어요. 임팩트가 아쉬웠지만 한국형 활극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했다. 그 점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추천하지 않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보마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고요. 네. 오늘 본 영화 군도였습니다. 네, 군도. 네, 다음 볼 영화 뭡니까? 다음 볼 영화는 이제 명량입니다. 이 역시도 여름 화제작이죠. 여름 화제작이고 그 임진왜란 때 네. 명랑의 전 그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좀 짱짱합니다. 이순신 역이 최민식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수장으로 나오는 분이 류승용 씨. 또 감독이 또 이한민 씨인데 김한민. 김한민 씨인데 김한민 감독인데 네. 류승용 씨와 또다시 같은 작품을 하게 되면서 최종범 교환에서도 악역이었구나. 그렇죠, 악역이었죠. 네. 그래서 또 이게 끈을 이어가는 라인 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폄훼하냐고. 그게 라인이 나쁜 게 아니야. 라인은 나쁜 게 아니야. 아무튼 뭐 상당한 기대작입니다. 이것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군도를 명량보다 좀 더 기대를 했었는데 명량은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명량에 대한 예고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접기로 하죠. 예, 접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빨리 집에 가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33회 방송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네. 34회 명량이죠. 명량. 명량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고 다음 주 중에 또 다음 주네요. 네, 일주일 안에 또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개봉 전날 봅니다. 네, 개봉 전날 시사회를 통해서 네. 가서 볼 거기 때문에요. 네. 좀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즐겁게 군도. 들어주시고 군도도 뭐 지금 갓 개봉한 거니까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한참 어쨌든.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34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박 기사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